자,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4강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 대우 쌤이라고 하고요. 일단 강의에 앞서서 모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이렇게 버튼 눌러주시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4강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정배열, 지난 시간에도 배열에 관련돼서 공부를 했었는데, 자, 정배열에 관련돼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정배열은 말씀을 드렸었죠. 정배열이 뭐예요? 일단 정배열은 일단 주가가 우상기를 하면서 이평선들 뭐 5이평부터 뭐 121선 이렇게 있죠. 이평선들이 나란히 배열이 된 걸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일단 맨 위에 이제 보이는 게 5일선이고 맨 아래에 있는 게 121선이 되겠죠. 뭐 두 번째는 뭐 21선, 세 번째는 61선. 우리가 흔히들 쓰는 네 가지의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배열이 정배열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걸 정배열이라고 한다고 앞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배열을 봤을 때 주가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이런 배열 관계 속에서 이용을 할 만한 그런 내용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정배열에서는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피로도도 좀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이제 나는 이쯤에서 이제 매도를 했다. 그러면서 수익 실현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매도 물량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소폭 하락을 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일선을 타고 가는 지수가 뭐 정배열 속에서 5일선을 타고 이제 주가 지수가 움직입니다. 요러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요 5일선을 지지받다가 그 매도 물량에 의해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게 되죠. 이거를 우리는 눌림 또는 이제 그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5일선 넘어온 그런 매물량이 21선 근처에서 한번 지지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은 21선은 이제 단기적으로 한 달에 이제 중심값이기 때문에 요 정도 왔을 때 사람들 심리가 이제 다시 분할 매수를 하거나 이제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재진입을 노리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앞전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력을 이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이동평균선에서는 지지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고 여기서 눌릴 때는 이제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죠. 이렇게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이평선이 다시 흘러가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차익 실현 후에 추가 상승이 또 이어진다 이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이거 간단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21선이 또 더 밀려서 통과가 됐다 하면은 아래는 또 61선이 있겠죠. 그럼 61선 부근에서 나는 한 번 더 잡아서 올라타겠다 하는 그런 개인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요 부근에서는 나는 손절을 하고 뭐 손절이라고 보기는 하고 뭐 여기서 이제 청산을 한다 그거죠. 매도 물량을 이제 정리를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하겠죠. 또는 121선까지 보는 분도 있을 거고 각자의 이제 기준점으로 삼으면서 이제 이평선을 지지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가 상승을 하면은 조정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정을 기회 삼아서
다시 저가 매수 또는 반발 매수를 진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네요. 각자 뭐 원하는 그 가격대가 또 재진입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평선을 가지고 많이들 그 다시 진입을 하는 타점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간단하죠. 자, 일단 뭐 이렇게 지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겠어요? 지지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저항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 전에 일단 이 지지에 관한 차트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정배열이 됐어요. 그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정배열 5일선이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이제 121선. 제가 중간에 뭐 61선은 일단 생략을 했어요. 요렇게 이제 이평선들이 가장 작은 이평에서 큰 이평으로 배열이 순차적으로 돼 있다. 이런 것만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수가 흘러갈 때 조정을 받게 되면 요 부근 21선 부근 또는 여기서도 조정을 더 받게 되면 121선이나 61선 부근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또 기회로 삼아서 추가 상승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주식이나 선물 매매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이런 걸 기준점으로 삼아야지 우리 그 매매를 할 때 타점과 또는 청산자리 그런 걸 우리가 다 염두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또 이제 저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저항 알아보기 전에 일단 요 차트 예시 하나 더 보고 갑니다. 자, 일단 일봉상 차트를 하나 나열을 해놨는데 자, 보시다시피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자, 5일선, 지수가 5일선을 타고 갑니다. 5일선 계단식 패턴으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요 부근에서 이제 5일선이 한번 깨졌죠. 깨지면서 아래에 있는 21선, 요 빨간색 21선을 맞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이 차트에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재상승하고 이제 여기는 고점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듯 보여지는 차트네요. 이렇게 가는 경우에 여기서 재상승을 하는 걸 기회 삼아서 우리가 이제 저가 매수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지금 이거의 차트상에 그 부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뭐 21선도 눌려서 조정을 조금 더 받았죠.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살짝 더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이평선을 보면서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간단하지만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참 매매할 때 막 계속 떨어지는 와중에 와 이거 어디까지 떨어지냐 내가 어디서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냐 이런 걸 기준 삼으려고 할 때 이런 이평선들은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이 됩니다. 자, 얼마나 보기 편합니까? 그죠? 내가 얼마를 제시한 걸 떠나서 이런 선을 보고 대충 요 정도 선에서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게 머릿속에 담겨 있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차트 비슷하죠? 요것도 비슷한 차트인데 요거는 이제 5일선을 넘어서 21선도 눌리고 21선까지 눌림 조정을 받은 뒤에 이제 6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의 차트를 하나 또 예시로 제가 가져와 봤어요. 보시다시피 차트가 조금 상승 중에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이벤트성으로 흘러가는 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갑니다. 그래도 상승력은 꾸준히 이어가는 정배열을 가지고 있죠. 이 와중에 21선도 통과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1선 조금 지지받고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61선을 지지를 했었고요. 자, 이렇게 배열이 정배열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이평선들 하단 쪽에 있는 더 큰 이평선을 가지고 지지 삼아서 타점에 유용하게 쓰고 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지지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은 저항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동평균선의 저항, 요 이제 역배열의 경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역배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평선이 우하귀 한다. 그죠? 이렇게 자, 오른쪽 하단 모서리로 방향을 잡고 있다. 물론 이평선은 가장 위에 있는 게 121선이 되겠고 가장 아래에 있는 게 5일선이 되겠죠. 이제 정배열과 반대니까. 자, 뭐 정배열하고 반대로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자, 역배열에서는 주가가 당연히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지수가 5일선을 타고 내려오는 와중에 어떻게 올라오느냐? 이제 지수가 조금씩 내리는 와중에 이제 요 정도에서 뭐 반발 매수를 조금 태우게 되면 지수는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원하는 자리를 지나서 더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 심리가 이제 이거 내가 처분할 지점을 넘어섰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처분을 해야 될까? 그러면 본전 정도 오면은 내가 한번 처분을 해보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생각을 할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조금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정도에서 매도 물량을 또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를 불러오면서 또 주가는 내려가게 되겠죠. 일단 본전에서 빠져나간 분들은 빠져나갔을 거고 만약에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했다 하면은 조금 더 내리는 주가에서 이제 이거 큰일 났는데 더 내려오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좀 안절부절하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수는 내려갈 때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 요런 걸 우리는 이제 그 PPT 제가 이제 교육에 써놨듯이 이걸 반등이라고 합니다. 반등. 이제 지수가 내려오면서 내려오다가 이제 소폭 상승을 하는 경우 다음 이평선을 이제 저항을 이제 받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근에서 매도 물량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다시 추가 하락이 이어지는 정배열 국면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지수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등 구간에서 빠져나가면 잘 빠져나갔다 하는데 이 구간을 놓치게 되면은 조금 더 하락을 하는 경우 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다른 이제 또 반발 저가 매수로 인해서 반등을 했을 경우 그 기회에서 또 빠져나오는 타점을 찾아야겠죠. 자, 우리가 이런 건 또 반등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서 잘 빠져나오면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단기적으로 이것도 21선을 좀 중요하게 보죠. 5일선을 타고 지수는 흐르기 때문에 5일선 타고 흘러가는 지수가 반등을 해서 21선에서 저항을 받으면 그 부분에서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놓쳤다 해서 여기를 놓치기 전에 조금 더 올라가는 걸 원한다 하면은 이제 121선이나 61선 부분에서도 저항 삼아 내려가기 전에 빨리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아야 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간단해요. 자, 이걸 이제 이용한 또 차트 설명을 제가 간단히 또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차트상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아까 정배열과 반대되는 역배열 이동평균선이죠. 자, 5일선이 계속 가장 하단에 있고 그 위에 21선, 뭐 121선, 뭐 61선 이렇게 있겠죠. 이러면서 이제 지수가 내려올 때 반등을 했을 경우 이 부분에서 다시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반등을 했을 때 빠져나와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제 뭐 실제 차트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거 어때요? 아까 정배열하고 상당히 비슷한 모습인데 딱 반대로 된 것만 다르죠?
자, 5일선을 타고 내려옵니다. 지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여기서 지지부진한 구간을 거쳤는데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박스 구간에 갇혀서 싸우다가 다시금 이평선이 우하기를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올 때 우리가 21선을 이렇게 맞는 자리 저항대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안 그러면은 계속 매도 물량, 이 부분에서는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더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라도 더 손실률을 줄이고 나오려면 21선 닿는 자리에서 얼른 우리가 나오는 게 좋겠죠. 만약 여기서 매수 물량이 조금 더 들어와서 나는 더 좋은 가격에서 빠져나오겠다 하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61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으나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21선 오는 확률보다는 떨어지겠죠. 일단 그 부분에서 자기의 자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조금 더 버틸 여력이 있다 해서 가져가 보자 하면은 뭐 61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나는 약간의 손해를 보고 탈출을 하고 다른 걸 모색해 보겠다는 분들은 21선에서 정리를 하는 거죠. 자, 21선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같은 차트 또 하나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뭐 우하기 하고 있죠.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는데 이것도 이제 21선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살려주네. 그죠?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이제 저점이라 생각한 매수세. 그래서 요 부근에 와서 또 탈출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매도 물량이 또 계속 출회되면서 또 내려옵니다. 한 번 더 튀어줬죠. 그리고 또 계속 내려갑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가 지금 눈에 띄네요. 보시다시피 저점 라인을 제가 이렇게 살짝 그었을 때 요 자리와 요 자리가 같은 선상에 있죠. 이걸 쌍바닥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처음에 뭐 한 바닥이면 외바닥이다. 두 개면 쌍바닥이다. 그 다음에 세 개면 뭐 삼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이제 쌍바닥이 출회가 됐습니다. 쌍바닥에서는 보통 이제 반발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요거는 뭐 그 전에 한국엔컴퍼니라는 요 지수는 2019년도에 계속 우하기를 유지를 하면서 지수가 많이 떨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려온다. 그럼 여기가 이제 3바닥이 되겠죠. 근데 3바닥에서도 한번 튀어주긴 했다. 네, 3바닥에서 다시 61선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너진다. 그죠? 이제 바닥권이 무너진다 하면 이제 여기서는 탈출을 하지 못하면 자칫하면 큰 손해 국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조금 살려줄 때라도 빠져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겠죠. 그 전에 앞서서 요 앞전에 위쪽에서 빠져나가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정배열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반대로 역배열로 봤을 때 역배열은 상승하는 것보다 하락하는 각도가 더 기울기가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역배열인데 좀 더 올라오는 걸 버텨보자 하는 그 심리는 어느 정도는 좀 버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내려갈 때는 롤러코스터 떨어지듯이 강하게 빠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처음에 반등을 줄 때 얼른 물량을 정리하고 손해율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간단하게 이동평균선 역배열과 정배열을 가지고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뭐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쉬운 내용일수록 머릿속에 꼭 담아두고 매매에 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매라는 건 항상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돼요. 근데 이런 심리 상태에서는 기초적인 내용조차도 머릿속에서 백지화가 돼서 생각이 안 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우리의 인간의 그런 나약함을 우리가 너무 믿지 말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평선을 보면서 우리가 요 자리에서 탈출과 또는 다시 진입을 하는
타점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뭐 교육을 짧게 진행을 4강을 했고요. 또 우리가 다음 시간이 되면은 또 다른 강의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자료를 가지고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